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문제 취재한 노준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해 당사자들이 이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고 확산된 이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참 역설적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지난 1986년에 지었으니까 거의 한 40년이 다 그러네요. 됐거든요. 예. 그만큼 시설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요트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이 절실하고요. 네. 요트 종사자들조차도 이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니까요. 인정한다고 예, 이렇게 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 부산 요트 마리나 관광이 회복세입니다. 하필 이 시점에 요트 경기장이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면 부산 예. 관광을 이끄는 거점 중에 하나가 폐쇄되는 셈입니다. 한창 장사가 잘 되는데 폐쇄하려는 네. 거니까 재개발 시기가 달갑지 않은 첫 거죠. 번째는 이제 재개발 시기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좀 회복세가 이제 확연히 돌아섰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착공까지 이제 뭐 2달 정도잖아요. 9월 폐쇄면 요트 530여 척 이걸 뭐 어떻게 빼는 일시에 다 뺄 수는 있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 요트 경기장 폐쇄 시점을 지금 잡고 있는 게 9월 말에서 네. 사실상 12월 말로 연기할 가능성도 좀 조심스레 점쳐지고 네네. 있습니다. 요트 경기장 현황을 보면 요트 전체 한 530여 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00여 척, 전체의 한 20% 정도가 네네. 이미 버려졌거나 주인이 없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배들입니다. 적지 않네요. 네, 또. 평균 5척 중에 한 척은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급한 대로 부산시는 우선 이런 버려진 선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네.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선주와 임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좀 요트를 빼도록 유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밀어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처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근데 뭐 앞서도 봤지만 요트도 요트지만 일단은 관련 종사자분들이 걱정입니다. 이분들이 당장 그 기간 동안에 일터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장된다는 얘기도 없고요. 맞습니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예. 요트 경기장 재개발 갈등은 사실상 알고 보면은 영업권입니다. 그 요트 마리나 업계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 요트 마리나 시설을 2개 부분으로 좀 구획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선 공사에 들어간 곳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예. 다른 구역에서는 좀 장사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재개발 재입주, 그러니까 선석 배정의 우선권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알게 모르게 선석 확보에 들어간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수천만 원에서 꽤 되죠. 수억 원에 달합니다. 권리금을 보전해 주거나 앞으로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사실 영업권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뭐 수억 원을 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제 또 당연히 뭐 본전부터 모든 것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에서 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해양관광 마리나 산업 육성이라는 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만. 예. 네, 앞서 보신 대로 국내 최대 세계적인 요트 마리나가 아니라 어쩌면은 부산의 또 다른 그 음식 명소, 먹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사업 변경안을 보면 기존 계획보다 상가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중앙 노른자 땅 대다수가 상가입니다. 예. 해운대 동백섬에 가보면 그 앞에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 있죠. 그렇죠. 예, 그 원래 요트 클럽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기능으로만 알고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네, 맞아요. 이 같은 시설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 육상에도 길게 늘어서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작 요트 계류장 수용 규모는 기존 계획 628척에서 567척으로 선석 출입구 레일 게이트도 8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요트 경기장 재개발의 본래 취지를 그러네요. 좀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백섬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앞서도 뭐 리포트에 나왔지만 그 요트에 사진 찍고 요트를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객 전도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규모가 수용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규모도 좀 아쉽습니다. 현재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예. 아시다시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요트 마리나 최적지로 꼽히기도 하는 거죠. 예, 일부 해양 항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세계적인 요트 대형화 추세에 맞게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인근 어항, 우동항 부두와 합쳐서
우리나라의 대표 요트 마리나 시설로 통합 개발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동항이 지방 항만이라서 부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민간 땅을 사들여야 하고 방파제를 확장해야 해서 쉽지 않은 과제겠지만 미래를 더 내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20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확장성 없이 쪼그라든 계류장, 민간 자본에 30년을 맡기게 될 운영권. 아무래도 재개발이 끝나더라도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노 기자가 얘기한 통합개발 권고라는 것은 이 해양 마리나 기능의 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준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